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어제 토요일이란다. 어제 일요일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아마 봄비가 살살 내리는 듯합니다. 봄비가 살살 내리는 듯하고 비가 개고 이제 오후부터 또는 내일부터 이제 봄날 겨울은 저 멀리 도망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봄이 오는 듯 따뜻하게 쌓여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하튼 뭐좀 열심히 그다음에 열심히 들어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주식을 항상 합리적으로 거래를 하세요. 주식이 단순하게 이제 또 단순한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또 우상향이 또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내용 팁 중에서 하나가 주식이 9일 연속으로 오르면 주가는 쉬어갑니다. 9일 연속으로 오르면 주가는 쉬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대형주들은 한 6일 정도 상승했다 싶으면 6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해주면 한 번 정도 현금화 일부 현금화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내가 한번 더 드릴게요. 이전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지난주에 그 종목 오늘도 종목 추천했던 거 설명해주고 추천 종목은 이번 주에는 모아가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모아가는 전략. 지난주에 내가 그 코스닥은 이날부터 그 100% 현금화 하라라는 내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현금화 하라고. 지금 토요일 날 짱대 음봉이 딱 나오면서 주가는 이렇게 더 갈 듯 하면서 일단은 한번 크게 조정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주가가 어, 빠지더라도 이렇게 바로 또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쭉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지진 않고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올렸다 이러거든요. 그래 뺐다 올렸다 그러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악재가 한번 터지면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로만 그냥 바로 쭉 빠질 수가 있겠죠.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 코스닥 주가는 700포인트까지는 밀린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이라 보시면 돼요.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지수 관련된 종목이 있고 지수 관련 안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수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이 뭐냐면 1차적으로 제약사들은 코스닥 제약들은 그 코스피 제약도 마찬가지고 제약 테마를 떴던 것들 코로나 때 테마를 떴던 거는 코로나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 조정을 다 받았게 그냥 급등을 해서 급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뭐 한 2% 정도 빠질 때 다른 종목들 뭐 15%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제약회사들은 기껏 빠져봐서 6% 전후밖에 안 빠질 거예요. 6% 전후.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강하게 작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테마를 타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했던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언저리에서 크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크게 그 다른 종목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예, 그런 종목들은 1차적으로 너무 크게 겁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나 코스닥 다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지수는 빠질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지금 테마 뜨는 그 코스닥 견인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50% 이상 또는 100% 현금화 하는 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부터 좀 저렴할 때 10%씩 주가가 좀 빠지면 10%씩 담아가야 돼요. 10%씩.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 20% 담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한 20% 담죠. 또는 여기 30% 담고 30% 담고 어, 저점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추가 20% 담든지 추가 30% 담고 그 다음 대기를 한다든지 대기한다든지 이게 이제 분할 매수니까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코스닥은 7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시황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피는 코스피 오늘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기준선이 일단 떴거든요. 많이 빠질 수 있는데 기준이 뜰 때 그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평선을 내가 한번 볼게요. 11이평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이평. 11이평이 지금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5일이평, 11이평, 전환선 위에 캔들이 다 놀기 때문에 오늘 음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짱대 음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는데, 만일에 짱대 음봉, 예를 들어서 지수가 1.5% 전후 빠지면은, 밀리면 이제는 스트레이트로 쭉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쭉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쭉 이렇게 빠져버려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피 종목들은 대다수 현금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현금화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밀리면 그때 저렴한 가격대 또 분할 매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 20% 담는다든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20% 플러스 마이너스를 1차 구간 담고 두 번째 30% 또는 20%씩 또 담는 거야.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이 언저리까지 2300까지 빠지면은 2340 정도 빠지면은 40 정도 빠지면 20%에서 30% 정도 매수를 해도 됩니다.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지수 관련된 종목을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은 테마가 특별한 테마를 제외하고는 지수 관련주가 많이 상승하고 돈이 되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 테마가 코로나 이후에 큰 테마로 움직였던 내용들이 전부 다 먹튀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한 종목들, 선반영이 먼저 된 종목들을 찾아내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파생하시는 분들은 콜 쪽은 버리세요. 콜 쪽은 버리시고 푸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강보합권에 있으면은 하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강보합권에 여기서 324 전후에서는 하방으로 노리세요. 하방으로 노리는 게 좋지. 여기 상방 간다고 해서 상방 잡으면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냥 쭉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잖아요. 올리면 빼고 올리면 뺀단 말입니다. 어저께만 눌러줬다가 지금 꼬리를 올리는 건데 꼬리를 드러났는데 그래서 올리면 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잠시만. 조심스럽게 지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 파생은 오늘은 쉬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대형주 위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거를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것들이 조정이 지금 나올 건데 일부 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매수를 잡을 수 있도록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조정이 얘들은 지금 안 뜨고 있으니까 일부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얘들이 한 2, 3% 빠지면 1차적으로 한 20% 내지 30% 정도는 담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올려드렸던 종목들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알테오전은 그 38,000원에서 자산 10%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2월 6일 날 알테오전이 그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2월 6일 날 이날 매수를 했다 떴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주가는 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가만 들고 있다가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이렇게 이만큼 더 빠지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팔지도 말고. 이거는 지금 천천히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지 이게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그러니까 34,000원 전후 나오면 추가 10%를 플러스 10%를 매집을 하면 됩니다. 알테오전은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느냐면 최소 금액이 한 65,000원까지는 날라갈 수 있다라고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날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월트 디즈니도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월트 디즈니도 일단 주가는 당일날 이거 오르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조정이 나오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빠질 건데 10만원까지 100달러까지 빠지면 추가 10%에서 15% 추가 매집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 주가는 상승하게끔 되어 있거든. 이 주식은 갑니다. 얼마만큼 가느냐면 적어도 140불까지는 갑니다. 140불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추매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제가 테슬라하고 테슬라도 조정이 나오니까 이 테슬라 종목은 조금 매도를 쳐주라 라는 말씀을 내가 이날 드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조정이 나오니까 매도를 치라 했더만 바로 이틀 동안 조정이 지금 나왔고, 지금 테슬라도 지금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조정이 나오면 175불이 깨지고 160불 전후에서 신규자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1차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넷플릭스 얘도 100% 내가 현금화 할애했더만 이틀 동안 연속으로 크게 조정을 받죠. 얘도 그 320불이 깨지면 추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해야 되지. 지금은 매수나 홀딩 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내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급락과 월봉상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급락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리바운딩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일봉을 보기 때문에 일봉 속에서는 페이크 차트인데, 페이크 차트로 여러분들이 이 페이크 차트에 쏙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 이런 부분이 쏙는데, 월봉 차트로 반드시 봐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차트의 속임수에서 안 나간다는 거죠.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수익이 나는데 단기적으로 1일 1비 하듯이 매일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 따라도 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월봉상 얘는 250불까지 250불, 그러니까 250에서 300불 사이까지는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300불이 깨질 때 1차 매수를 하면 추가적으로 450불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을, 이 길을 열어놓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또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하고 넷플릭스는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애플 종목이 하나 있던데, 애플은 지금 굳이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게 이 조정이 거의 없어요. 이게 애플 얘기고. 애플 어디 갔노?
애플은 지금은 어, 어, 애플은 거의 조정이 없어서 큰 조정을 제대로 된 조정을 지금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일봉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뜬 걸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뜬 걸로 보이는데 일봉으로는 차트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페이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틀림없이 조정이 나오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30불 이게 깨지면 그 애플은 한번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지금은 매수를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좀 피해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노토스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토스가 그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 얼마 안 있는 사람들은 소액 5% 내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또는 10% 정도 들고 있는 자산이 10% 정도 들고 있는 게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 구간이 얘들은 주가를 한번 15,000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도 일부 소액으로 들고는 있으나 지금 물려 있는 것에 대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추가 상승 나올 자리가 충분하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을 크게 열어놓은 것들은 이걸 창문이라 하고 이제 갭이라 그러는 건데 일본에서는 창이라 그래요. 창이라 그러고 이 창을 대부분 다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그 경험상 이거는 반드시 반드시 대문을 막는 경우의 수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확실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할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작은 갭을 이거 열어놨잖아요. 5,600원에 5,600원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 부분은 메우고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메우고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순간 일부 3분의 1 정도 현금화 시키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유 불문하고 시장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커요. 짱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늘 1.5% 정도 빠지면은 시장은 스트레이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만일에 종목이 살려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며칠 동안 또 한번 힘겹게 만들다가 주가는 미는 쪽에 2340까지 빠지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 주나에 따라서 지수가 갈라질 건데 하이닉스도 주가는 지금 빠지게끔 지금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는 급락이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눌러주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얘도 삼성전자도 이 저점 61,000원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장 초반에 양봉상 안 빌리면 자기 주식들이 안 빌리는 종목들이 있다라면 최대한 현금화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겨울은 가고 이제 다가오는 봄에 여러분들 계좌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